그럼 직장인도 노력하면 이 세무사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? 운이 반드시 좌우하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라는 매일 그거 다 장마감.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?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매료돼서 주문을 넣어요. 자, 2부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세무사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는데,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는 살짝 맛만 본 흔히 말하는 주린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아마 이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처음부터 좀 시드머니가 많았나?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시드머니는 얼마로 시작했고, 내가 이거를 어떤 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했더니 100억이 됐다.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그냥 첫 월급 탄 거에서 뭐 3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넣은 거지. 나는 시드를 1,000만 원으로 시작할 거야, 뭐 1억으로 시작할 거야, 라는 돈 자체도 없었고, 저는 첫 직장에 첫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월급에서 내가 써야 될 돈을 뺀 거 나머지는 다 계좌에 넣습니다. 그럼 진짜 순수 직장인 월급만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. 저는 어디서 돈을 누가 준 적도 없고, 제가 번 돈으로 했으니까, 제가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가진 고소득자는 아니었으니까, 그러니까요.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넣은 거니까 원금을 다 합한다고 해도 뭐 몇천 안에 있겠죠. 네. 그럼 직장인도 노력하면 이 세무사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? 사실 될 수 있어라는 건 되게 무책임한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럼 아직 안 되신 분들한테는 너는 나만큼 노력 안 했지밖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. 네, 노력했을 때, 세무사님처럼 노력했을 때.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의 문제잖아요.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는 타고난 어떤 자질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, 이 2가지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빠뜨린 조건이 있어요.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서 말하는 운은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사실은 뭐 행동경제학, 뇌과학, 여러 가지 심리학 이런 공부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논문에서 요즘에는 합리적 인간과 뭐 비합리적인 감성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동경제학에서 특히나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.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지 왜?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성공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, 그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해야 될 만한 첫 번째,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냐? 그럼 나머지 전 인류의 수십억은 그 2명보다 멍청하고 노력하지 않았어 해서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3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. 노력만 해서 뭔가 안 되는 걸 우리는 보죠. 뭘 봐요? 학교 때 이상하게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50점을 맞는단 말이에요. 분명히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지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EQ라는 표현을 쓰거나 뭐 또는 뭐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말을 쓰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력이 아닌 분명히 어떠한 타고난 자질이 있을 거예요. 영업사원들도 똑같아요. 정말 영업에 두각을 나타낸 친구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친구는 10시간 영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영업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1시간도 안 하냐? 그렇지 않아요. 똑같이 5시간 동안 고객을 만나면 한 분은 굉장히 큰 성과를 갖고 있고 한 분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럼 이거는 노력 플러스 개인의 자질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죠. 근데 그 2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. 그 2가지 이외에 운이 반드시 좌우하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럼 이세무사처럼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나요? 아니에요. 운이 일단 따라야 되고 저는 그걸 인정하는 이유가 저도 운이 분명히 따랐기 때문이고요.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저도 부동산 투자를 결혼하면서 했거든요. 근데 결혼을 동년배들보다 조금 빨리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집이 필요해서 산 건데 그때가 마침 바닥이었던 거예요. 내가 알고 산 게 아닌데.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필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번에 주식이 엄청 떨어졌었잖아요. 그때 저도 이거 싼 거 같은데? 한번 사볼까? 한 200만 원, 300만 원 조금만 사봤어요. 근데 제가 실력이 있었다면 그때 왕창 샀겠죠. 그러니까 운이 와도 이게 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실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.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때 98년도에 IMF 터졌을 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 예금 금리가 20% 가까이 됐었다. 그랬어요. 사실 굳이 주식 아니어도 100만 원 넣으면 다음 연도에 20만 원 더 붙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주식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시던가요? 다들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 같은데.
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주식 공부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네. 공부를 다 하고서 계좌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계좌를 만들고 공부를 할까요? 근데 보통 10명 중에 9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무조건 계좌를 만들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무조건 만든 게 아니고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부자인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나는 뭐 집에서 이제 10원도 못 받는 거 확정이 됐으니까 어디 취업을 해서 뭐 100만 원, 200만 원을 받을 텐데 어떻게 부자가 되지? 100만 원, 200만 원으로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미 낸 상태고요. 그래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경제학, 회계학, 재무관리 이런 공부가 되게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좌를 만들기 전에 그런 주식 관련 서적도 그때도 워렌 버핏은 유명한 투자자였거든요. 그 당시에 유명했던 책들도 거의 섭렵을 했었고 보통의 투자자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좌를 만들고 뭐 돈 내가 한 1억 정도 해야지 1억을 넣고 뭐 그걸 이제 손해 보면 아예 떠나든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부자가 되려면 나는 꼭 나 같은 사람은 주식밖에 할 게 없구나. 주식을 공부해야지. 그리고 계좌를 만들고 월급을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 넣으면서 그걸로 운용을 했습니다. 전 진짜 궁금한 게 시장의 흐름은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있고 똑같이 오르는데 거기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. 이 세우사님의 그 삼박자 투자법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제가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고 네. 그 책에 이제 설명은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삼박자 투자법은 결국은 저런 거예요.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. 부동산과 주식도 똑같이 투자 대상이고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내가 산 투자 대상이 가격이 올라야 돼요. 내가 10,000원에 사서 20,000원이 된 주식을 팔아야지 뭐 1억이 2억이 되는 거고요. 그럼 결국은 투자 대상이 올라야 되는 그 투자 대상을 찾는 게 삼박자 투자법인데요.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 삼박자는 그런 거겠죠. 아파트 어디를 사야 돼? 뭐 브랜드에 있는 대단지, 교통이 좋은데 거기다 학군하고 뭐 쇼핑까지 좋으면 더 좋아? 이런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. 그걸 고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.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올라가죠.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.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져요.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시장, 아파트 시장은 정확합니다. 대출을 안 해줘? 집을 못 사죠. 돈이 없으니까. 수요가 없어요.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. 또는 대규모 단지가 막 나와? 공급이 늘어나네요. 아파트 가격은 떨어집니다. 이제 아파트 안 짓는데 재건축도 허용 안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올라가요. 대출을 많이 풀어 집 살 돈이 생겼네 가격은 올라갑니다.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는지는 대출 또는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하죠. 근데 정부 정책과 대출은 경제학적인 거니까 그 이외에 어느 아파트를 살지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삼박자 여기 전철역 바로 앞인데 여기 브랜드도 많고 이거 만세대가 넘는데 이런 거를 왜 고민하는 게 좋으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철 바로 앞에 있는 게 편하더라 역세권이 나는 이름 없는 중소형 건설사는 싫어 적어도 레미안은 돼야 돼난 만세대 이상 돼야 돼 나는 병원하고 백화점이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수요거든요. 내가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 동기가 수요거든요. 그럼 주식도 똑같아요. 그럼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 주문을 넣을까?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매료돼서 주문을 넣어요.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, 차트가 좋은 회사, 재료가 좋은 회사. 요 3가지 정도의 주문을 넣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만 매일 분석하고 그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. 근데 차트에 의해서 주문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. 차트만 보는 사람도 있어 또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신문만 보고 리포트만 보고 재료만 보고 넣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그 3가지를 다 보면 정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나는 역세권만 좋아. 나는 학군만 좋아. 나는 브랜드 있는 대단지만 좋아. 근데 그 3가지가 다 좋은 게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삼박자 투자법입니다. 되게 간단한 건데 네. 또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웠게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들은 수요가 오를 거를 사면 되는데 괜히 막 재무제표가 이제 정답일 것이다라고 그것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차트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걸 전부 다 하면은 되겠네요. 그러면 알겠습니다. 이제 이 세무사님의 기운을 받아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.
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계좌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계좌는 MTS, HTS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. 분석 툴이나 여러 가지 화면의 배열을 봤을 때 HTS 하나 깔아서 좀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은 계좌를 만들어서 너무 큰 돈을 넣지 않기 바래요. 내가 이렇게 고객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내가 실력이 없을 땐 계좌에 돈이 많았고 실력이 생기니까 계좌에 돈이 없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실패한 사람들 대다수가 내가 실력이 하나도 없을 때 계좌 만들어서 전재산 5억을 넣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서 실력은 그때보다 10배, 레벨이 10배, 레벨 만렙을 찍고 있는데 돈은 5억이 아니라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. 그러면 실력이 없는 초보자 때는 적은 돈을 넣는 게 좋습니다. 적은 돈을 넣고요. 그리고 시작을 할 땐 결국은 첫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.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선택해라. 남의 말 듣고 사면은 매수할 때는 편하죠. 왜냐면 내가 고민 안 하고 저 사람이 사라 그랬어. 근데 이제 매도할 때 불편해요. 왜냐면은 내가 선택해서 매수를 하면 매도도 쉽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. 내가 판단한 거. 근데 남이 사라고 한 거는 매도도 남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남이 매도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.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야, 이 종목 사봐. 이거 되게 좋대. 이게 이제 남이 판단해 준 종목이거든요. 샀습니다. 할 때는 안 알려줘요. 절대 안 알려주죠. 절대 안 알려줘요. 절대. 언제 나올 줄 말해줘야 되는. 그래서 결국은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첫 매수 종목을 진짜 다트판에다가 찍던 재무제표 좋은 걸 고르던 내가 만약에 뭐 엔터주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사던 음식료주를 좋아하면 내가 매일 먹는 라면을 사던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분석 가능한 실생활에서도 좀 연관 있는 그런 주식을 직접 하나 사보는 게 중요하다. 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혹시 뭐 강의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연회를 해요. 그래서 좀 크게 할 때는 천석 이런 것도 하는데 평소에는 한 달에 한 25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강연을 하고요. 또는 뭐 유튜브 채널에선 매일 무료로 마감 방송을 해드려요. 아 정말요? 매일 다 장마감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? 왜냐면 이제 뭐 장마감 분석 방송인 거죠. 마감하고 장마감 분석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이 종목이 좋아요, 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고 오늘은 지수가 어떻게 끝났고 미국 증시가 요즘에 어떻고 요즘 어떤 업종이 좋고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탑다운 분석이라고 해요. 이게 버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거든요. 종목부터 선정한 걸 버텀업이라고 하고 경제 전반을 보는 걸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저는 탑다운 분석론자예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탑다운으로 시장 상황, 업종까지는 무료로 매일 마감 방송을 해드리고요. 이제 종목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이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즈 아카데미라는 회사에서 종목 선정을 하는 노하우를 유료 강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